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스트레칭 중입니다. 스트레칭 하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돈을 아낄까 궁리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을 구경해보기로 했습니다. 촬영 허가는 받았습니다. 동료 직원 한 분은 우쿨렐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퇴근 후 매일 취미로 헬스를 합니다. 근육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팀 동료 H입니다. 서브웨이를 먹으며 바쁘게 무언가 하고 있네요. 못다한 업무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군요. 밥을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김 과장은 컵밥을 먹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해서 대량 구매를 했다고 하네요. 맨날 컵밥 먹는 모습을 보면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은 컵밥을 먹으면서 게임 방송을 봅니다. 모두가 점심시간을 2배로 즐기고 있네요. 저는 점심으로 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것저것 먹었을 텐데 영상을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맨날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왜 뚱뚱하냐고 묻는 댓글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먹는 거를 영상에 다 담지는 않습니다. 가계부 영상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뭔가 사 먹을 때만 영상을 주로 찍습니다. 귤을 다 먹고 회의실에 숨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유자씨랑 전화를 했는데요. 유자씨의 전화 목소리는 매우 귀엽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유자씨의 귀여움은 한 20% 정도의 귀여움입니다. 동료 T는 탁구를 칩니다. T는 1일 1식을 하는데요. 살이 딱히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스매시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더 잘 칩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점심을 열심히 즐기고 있네요. 동료들 구경을 마친 저는 제 자리로 와서 잠시 주식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 일일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사를 가야 해서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대출은 거의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은행에게 돈을 빌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방구석이 아주 개판이네요. 이번 주는 집에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샀던 그 냉동 고등어도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그 돼지고기를 좀 샀거든요. 2,900원에 400g씩 오는 건데, 잔디살 불고기용이랑 찌개용 이렇게 있고, 귤도 잔뜩 있고요. 오이고추도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 끓여놨던 김치찌개도 있고요. 스파게티 소스도 있고, 계란도 있고, 유재씨 어머니께서 김치를 주셨어요. 여기 어머니께서 주신 김치인데 김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가급적 채소 정도만 사먹고 특별히 식비에 돈을 쓰지 않아 볼 생각입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양상추를 씻습니다. 채소는 많이 먹으면 좋아요. 저번 주에 끓여뒀던 김치찌개인데요. 실패 없는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후식으로 핫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저는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돈을 절약하려고 핫케이크를 먹습니다. 물론 핫케이크도 안 먹으면 더 좋겠죠. 절약은 해야겠는데 저처럼 식탐이 많다면 대체품을 잘 골라보세요. 약간은 대리만족이 가능합니다. 다 먹고 구부정한 자세로 뒷정리를 합니다. 싱크대가 많이 낮아요. 영상을 찍으러 밖에 나왔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 영상 공부 겸 멋진 걸 좀 찍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시키는 공부도 어렵고 스스로 하는 공부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키기 아주 힘든 다짐이 하나 있죠. 오늘은 진짜 일찍 자야지. 넷플릭스 보다가 3시에 자서 많이 피곤합니다. 오늘은 진짜 12시 전에 잘 거예요. 오늘은 브리또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브리또 비슷한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요리 이름이 브리또는 아니었지만 그냥 브리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음식이 많아서 이번 주는 장을 보지 않기로 했던 관계로 집에 있는 음식으로만 대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레시피는 따로 보지 않았는데요. 채소랑 스파게티 소스, 밥이랑 치즈를 대충 볶아서 또띠아에 싸먹으면 제가 원하는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시피 없이 예상대로만 만들어 보는 게 요리의 또 다른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과는 재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전화라 잠시 요리를 중단합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저의 도전 요리입니다. 긴 통화가 끝났습니다. 요리를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또띠아가 한 장 필요한데 자꾸 원하지 않는 형태로 뜯어집니다. 해동을 하고 뜯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합니다. 힘겹게 또띠아 한 장을 얻어냈습니다. 힘들게 얻은 또띠아를 후라이팬에 구워줍니다. 저는 요리를 할 때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가스비는 관리비에 포함인데요. 그렇다고 펑펑 쓰는 건 조금 곤란하겠죠? 구워진 또띠아에 차가운 밥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차가운 치즈를 올려줍니다. 돌돌 말아야 하는데 내용물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이 조금 과했네요. 예전에 돈 욕심에 눈이 멀어 투잡하던 저의 모습 같아 보여서 또띠아가 좀 짠해 보입니다. 치즈를 녹여야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줍니다. 원래는 후라이팬에 구워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내용물을 조금만 채웁니다. 치즈도 넣고 양상추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제법 잘 말렸습니다. 계획대로 후라이팬에서 더 익혀줍니다.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또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지 않으려면 기대를 안 하고 살면 됩니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요리하고 먹는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왠지 맛있을 거라고 이상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는 맛있네요. 그냥 피자나 해먹을 걸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웬만큼 맛없어서는 다 먹는데 그리고 먹는 거를 진짜 안 버리거든요.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핫바입니다. 동료 직원이 회사에 많이 가져와서 저에게도 하나 배급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매트리스 광고를 찍게 되어서 유자씨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님께서 집에 계실 예정이라 조금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트리스 광고 영상은 훨씬 이전에 업로드가 되었었는데요. 광고 영상이라 먼저 업로드가 되었었고 브이로그 영상은 지금 많이 밀려 있어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업로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즘 거의 한 달 반 정도 전에 일상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편집을 하는 지금이 1월 30일 토요일이고요. 보시는 영상은 작년 12월 중순쯤의 영상들입니다. 부지런히 편집해서 실제 시간과 영상 사이의 차이를 줄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머리는 23,000원을 주고 잘랐습니다. 네, 퇴근길이고요.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카레를 해 먹을 건데요. 그 카레에 넣을 돼지고기가 400g 짜리예요. 그래서 한 300g 정도는 카레에다가 넣고 나머지 100g은 그 탕수육을 한번 해 먹어 보려고 합니다. 그 찌개용 국이어서 조금 되게 작게 썰려 있기는 한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미니 탕수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레시피를 조금 찾아봤는데 전분가루를 이제 물에 풀어서 전분가루가 다 가라앉고 물이 뜨면 이렇게 물을 버리고 일단은 카레를 사러 가볼게요. 카레는 몇 달 전에 해먹고 되게 오랜만에 해먹는 것 같아요. 요리를 좀 자주자주 해먹으려고 늘 생각은 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뭘 사지? 뭐가 맛있을까? 어떤 카레가 맛이 좋을까요? 다 똑같아서 헷갈리네요. 그 이렇게 좀 딱딱한 카레 같은 게 있던데 그게 맛있다고 하던데 이건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매운맛? 보통 맛도 좋기는 한데 조금 매워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이 봉지에 든 것보다 제가 좀 더 비싸긴 한데 그냥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330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 다음은 전분가루를 사야 되는데 밀가루 같은 거 있는데 있겠죠? 왠지 가루들이 모여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전분이 없네. 전분가루가 어디 있을까요? 나 탕수육 해먹어야 해요. 전분가루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크네요. 그거를 제가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서 네, 결국 전분가루는 안 샀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탕수육을 한번 해먹고 그 뒤로 얼마큼 해먹을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 번 너무 큰 거를 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요리에 자신이 있고 탕수육을 좀 많이 해먹어 봤고
제 탕수육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면 사실 뭐 좀 큰 거 사서 자주 해먹고 뭐 이러면 좋은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 요리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 요리가 두려워요. 며칠 전에도 또 그거 보셨죠? 브리또 같이 생긴 거. 아주 좋은 재료들로 늘 끔찍한 요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 카레 같은 거를 지금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인데, 혹시 이걸 보고 훔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면 좀 곤란한데, 근데 뭐 CCTV에 뭐 찍혔거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치약을 사왔습니다. 네, 치약을 2개 샀는데, 일단 동네 마트를 먼저 갔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좀 큰 대형마트들은 아마 9시 되면 닫는 걸로 알고 있어서 치약들의 가격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치약이 이제 3개씩 묶어가지고 팔고 있었는데 가격이 없어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싼 치약이 뭘까 잘 추측을 했는데, 뭔가 그냥 제일 싸지 않을까 싶은 치약을 이제 3개를 골라서 카운터로 갔죠. 8,500원이 찍히더라고요. 제가 치약을 산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뭔가 8,500원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집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집까지 한 중간 정도까지 왔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편의점을 한번 가봤어요. 2개에 3,500원짜리 치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편의점에서 동네 마트까지 가려면 또 걸어서 한 5분 7분을 가야 돼요. 요즘에 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춥다 보니까 한겨울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앞에 서리가 끼고 그 동네 마트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진짜 한 3번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서 마트로 가서 반품을 이제 하기로 하고 마트로 갔죠. 사장님, 요거 아까 좀 전에 산 건데 환불 좀 하려고요 했더니 사장님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더니 근데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퉁명스럽게. 좀 무서웠어요.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가지고 살짝 이제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왜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비싸서요 막 그러시더니 어쨌든 환불은 해주셨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혼날까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되게 민폐죠.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산하고 환불하고 이런 과정을 또 겪게 했으니까. 근데 치약을 사실 최근에 사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은행에서 받아서 쓰던가 아니면 명절 뭐 설 선물 그런 세트 같은 거에 들어있던 치약을 보통 썼는데, 치약을 너무 오랜만에 사서 사실 치약 가격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120g짜리인데 2개에 3,500원이고 아까 제가 마트에서 산 거는 130g에 3개에 8,500원. 훨씬 개이득이죠. 왜냐면은 편의점 걸 사면은 4개를 사도 7,000원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귀찮았지만, 그리고 약간 그 사장님 때문에 좀 무서웠지만 또 잘한 것 같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고 마음 편히 이제 일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